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평택 고덕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단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반도체 건설 현장에 뛰어들게 된 이야기를 처음 꺼냈었죠. 오늘은 출근길 라이브 느낌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목사가 반도체 건설 현장에 나가면 좋은 점 5가지입니다. 제가 이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반도체 현장만의 특별한 매력,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안에서 목회 사역만 전념했을 때는 정말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또 운전하면서 신방 다니고 운동은 거의 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거북목, 또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피부 질환, 또 만성 비염까지 정말 안 아픈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걸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현장에 오게 되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루 최소 2만 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의 특성상 계단을 정말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동료들과 단체로 떼지어 이동해야 되는 그런 피치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지간하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자 또 하체 운동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제 아내와 딸과 함께 동네 산책을 가고 또 가벼운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전도사 때보다 지금 40대 중반인데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현장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사역하는데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또 운동할 시간까지 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공종은 생각보다 근무 강도가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돈도 벌고 또 강제로 유산소 운동까지 되니까 건강 유지가 저절로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니 해도 머니죠.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현재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가 4년 차고 올해 안에 이 생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곳 반도체 건설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2잡, 3잡을 뛰면서 매일 근심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일하면서 받는 이 급여가 아주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드리는 노동 강도나 또 제 개인의 숙련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과분하고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소위 노가다 전선에 뛰어들었었던 2022년도만 해도 제 처음 일당이 14만 원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동안 경력도 쌓이고 또 짬밥이 차면서 몸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0만 원 가까이 제가 단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확히 제가 지금 얼마를 받는지, 또 초보자가 현장에서 단가를 빨리 올리는 방법,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추후에 꼭 이 비법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생계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도 해보고 또 배달도 뛰어보고 청소 대행 여러 가지 해봤죠. 근데 땀 흘리는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손에 쥐어지는 급여가 턱없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반도체 현장도 어떤 공종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업체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팀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피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겪어본 다른 모든 업종에 비해서 노동 강도 대비 급여는 반도체 건설 현장이 단연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계와 사역을 동시에 지켜내야 하는 이중직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현실적인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인데요. 바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워라밸 뭔지 아시죠?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거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어떤 공종과 또 업체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 중에는 아침 7시에 딱 시작을 해서 오후 2시에 칼같이 퇴근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일하고 마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곳은 중간에 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자, 이런 꿀같은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 고르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속해 있는 업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업체죠. 여기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식당인 일명 웰스토리, 이 웰스토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곳 메뉴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점심시간에는 특제 갈비탕, 누룽지 삼계탕, 또 심지어 피자와 치킨 세트, 비빔국수와 숯불고기 세트, 이런 스페셜한 식단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점심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 제공된다는 거예요. 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도 시간이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럼 저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현장 내 공원에 앉아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책을 읽거나 또 주일 설교를 구상하죠. 얼마나 휴식 시간이 막강한지 저는 주중에 보통 책 한 권을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읽어서 완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 현장의 특장점이 있는데 일이 끝남과 동시에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점이죠.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일 끝나고 나서도 학원 일이 연장되기가 거의 일수였어요. 시험 대비해야지, 또 뭐 교재 만들어야지, 학부모 상담해야지, 아이들 때로는 또 전화해야지. 근데 이 건설 현장 일은 일 끝남과 동시에 그냥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아주 큰 장점이죠. 그리고 산에 셔틀버스가 잘 운영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이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점은 목회자로서 가장 정말 메리트가 있는 장점 같아요. 바로 교회 밖에 다양한 사람들을 깊숙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예배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전도죠.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진짜 고민과 아픔을 그대로 마주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매일 수많은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여러 업체를 거치면서 세상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부대끼고 같은 공간 안에서 땀을 흘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할 때는 저는 굳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교리를 들이밀거나 복음을 강론하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기도 하죠. 가끔씩 주님께서 그런 대박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한 친구와 거의 한 30분 이상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대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제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많아요.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가장들의 고통 섞인 그런 이야기들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웃어줍니다. 사람들 입 밖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목사 이진규의 다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 마찰이 생겨서 모두가 욕을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저는 그저 웃으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뒤돌아서면 서로 헐뜯고 남의 험담을 하기 바쁜 그런 거친 문화가 이곳에 많은데 뭐 어디에나 있겠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축복하고 칭찬하려고 저도 정말 부단히 애쓰면서 노력을 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저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복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리는 거죠. 지금 있는 현장에서는 다른 반장님들이 저에게 뭐 형님, 반장님 이런 호칭도 쓰긴 하지만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저는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것만 해도 그것이 전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현장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는 은밀하게 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도 하죠. 현장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생생한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지인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장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번째 장점과 아주 긴밀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설교할 때 예화가 아주 풍성해진다는 점이에요. 강단에 서가지고 책에서 읽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뻔한 예화를 들면은 대번에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지루해하는 걸 느껴요. 하지만 제가 주중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겪었던 일들, 또 거친 현장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소재로 사용하면 성도님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번 주에 우리처럼 치열하게 세상에서 땀 흘리면서 살다 왔구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반도체 건설 현장에 나가면 좋은 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느낌 받으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꿀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